연방정부가 무비자로 입국하고 있는 외국인 여행객들의 심사를 강화합니다. 앞으로 무비자 프로그램 신청자는 과거 5년까지의 소셜미디어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무부가 이민단속과 입국심사를 강화하면서 사상 최대치에 달하는 비자를 취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범죄에 연루된 비자 소지자들의 취소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건강보험 보조금에 대한 상원 표결을 앞두고 공화민주 양당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연내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3회 연속 하락했는데 내년에는 한 차례만 내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세청 감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내년 세금 보고 시즌에 앞서 올해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리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연방정부가 무비자로 입국하고 있는 외국인 여행객들의 심사를 강화합니다. 앞으로 무비자 프로그램 신청자는 과거 5년까지의 소셜미디어 기록을 제출해야 할 전망입니다. 첫 소식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5년치 소셜미디어 사용 내역 제출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은 연방관보에 올린 공고를 통해 전자여행 허가제, 이스타로 무비자 입국하는 외국인 방문객들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스타 대상국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영국, 프랑스 등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돼 있는 40여 개국입니다. 앞으로는 소셜미디어 외에도 추가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엔 5년치 전화번호와 10년치 이메일 주소, 가족 구성원 정보, 지문과 DNA 등 생체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스타 신청자에게 이메일과 자택 주소, 전화번호 등 간략한 정보만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강경한 반이민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전문직 취업 비자에 대한 소셜미디어 사용 기록 제출이 의무화됐고 이스타 수수료도 기존 21달러에서 40달러로 대폭 인상됐습니다. 비자 면제국이 아닌 국가의 방문객에겐 250달러의 수수료도 부과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We want safety, we want security, we want to make sure we're not letting the wrong people come into our country. 트럼프 행정부는 6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월드컵 개최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 입국 시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심사도 면밀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입국 심사와 이민 단속을 강화하면서 지금까지 취소한 비자가 사상 최다인 8만 5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소된 비자 중 8천여 건은 학생 비자였는데 2024년 학생 비자 취소 건수의 2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폭스뉴스는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비자가 취소된 사유 중에는 음주운전, 폭행, 절도 등이 있었으며 최근 1년간 비자 취소 건수 중 거의 절반의 취소 사유가 이런 범죄들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인물이며 우리나라는 이들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폭스뉴스는 전했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몇 주간 특정 유형의 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문직 취업을 위한 H-1B 비자 신청자 중 미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에 대한 검열
혹은 검열 시도에 가담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자 발급을 거부토록 영사들에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또 항공 여행업체 임직원인 멕시코인 6명과 그들의 직계가족에 대해 비자 취소 조치와 여행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지난주에 밝히면서 이들과 소속업체가 미국 미립국과 위조 서류 제공을 조직적으로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조금 연방 법안에 대한 상원 표결을 하루 앞두고 공화, 민주 양당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각자 법안을 상정해 동참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으로선 두 법안 모두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어제 올해 말로 종료되는 건강보험 보조금 프로그램의 대체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보조금 성격인 보험료 세액 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개인이 의료저축 계정을 신설해 직접 자금을 지원받고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Money should go directly to patients so they can make their own decisions. And that'll drive down costs, make insurance companies compete to the people that are actually paying the bills, the taxpayers. 반면 민주당은 앞서 지난주 발표한 보조금 3년 연장안을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법안에 대해선 재고의 가치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Their phony proposal is dead on arrival. One of the possibility they're considering, the Crapo-Cassidy bill, would not extend the ACA tax credits for a single day. That's what's driving the price up, and they're doing nothing about it.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두 개의 법안 모두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얻을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입니다. 다만 법안 성격상 내년 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 공화당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And I'm really a all of the above approach kind of guy. I mean, at this point, I think we need to do everything we can to bring down the cost of premiums. So I'd be happy to take a vote on any of these plans. 현재 양당이 당론으로 정한 법안 외에도 공화 민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내놓은 절충안들도 나와 있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다 만약 건강보험 보조금이 그대로 종료될 경우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상상 이상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따라서 내일 표결에서 법안들이 부결된다 해도 이달 말까지 양당이 조금씩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지휘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의 통제권을 캘리포니아주에 다시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연방정부 지휘하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통제권을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LA시에서 발생한 시위를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해병대는 물론 수천 명의 주 방위군을 장악하자 지난 6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와 캘리포니아주의 공방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연방정부의 주 방위군 통제는 불법이며 반드시 종료되어야 한다며 환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대법원은 일리노이주에서의 주 방위군 배치에 대한 소송을 심리 중으로 연방정부의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배치에 대한 소송 사례 선례로 타주에서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연방법원이 억만장자 성착취범 제프리 앱스타인의 형사 기소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연방의회가 지난달 앱스타인 수사 자료를 공개하도록 한 앱스타인 파일 투명성법을 가결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 리처드 버먼 판사는 오늘 앱스타인의 기소 관련 대배심 자료를 공개하게 해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앞서 어제 같은 법원의 폴 앵겔마이어 판사도 앱스타인의 생전 연인이자 공범이었던 길레인 맥스웰과 관련한 법원 증언 기록을 공개하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버먼 판사는 앱스타인 사건의 대배심 기록뿐 아니라 재판 절차 중 하나인 증거 개시 과정에서 검찰이 변호인 측에 제공한 수사 자료도 함께 공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앱스타인과 맥스웰의 수사 자료가 공개되면
그동안 비공개됐던 방대한 수사 자료가 대중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범원 판사는 앱스타인 사건 피해자들의 신원과 사생활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번 인하 결정은 만장일치가 아니었는데 동결과 더 내리자는 의견이 모두 있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3회 연속 인하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연 3.5에서 3.75%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와의 금리 격차는 최대 1.2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관세의 영향은 일시적이라고 하면서 고용시장 약화에 대한 우려를 수차례 나타냈습니다. Our obligation is to make sure that a one-time increase in the price level does not become an ongoing inflation problem. But with downside risks to employment having risen in recent months, the balance of risks has shifted. 인하 결정은 이번에도 만장일치가 아니었습니다. 12명의 투표권을 가진 위원 가운데 1명이 0.5%포인트 인하, 이른바 비컷을, 2명은 동결을 지지했습니다. 물가에 대한 우려도 그만큼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금리 수준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고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립금리 범위에 든다며 앞으로의 지표를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은 2.3%로 9월 전망 때보다 높였고 실업률은 그대로, 물가 상승률은 2.4%로 낮춰 잡았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번 결정에 동결 의견이 있었지만 재인상에 대한 의견은 검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이처럼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로 달러가 하락했습니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4.15%로 전장 대비 0.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같은 시간 3.55%로 전장 대비 0.07%포인트 하락해 낙폭이 더 컸습니다. 달러화 가치는 약 3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오늘 동부 시간 오후 6시 30분 기준 98.978로 전장 대비 0.44%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16일 이후 최대 하락폭입니다. 국제 유가는 미국이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대형 유조선을 억류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58.46달러로 전장 대비 0.4% 올랐습니다. 메디케어를 이용 중이신가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으로 월 185불 파트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국세청 감사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든 금융거래 정보가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인데 내년까지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 내년 세금 보고를 위해 올해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4 회계연도 세금 보고가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으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대한 인력 감축이 단행된 바 있지만 감사 담당 인력에는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현재 연간 소득 규모 2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식회사나 파트너십 형태의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계 전문가는 최근에 모든 금융거래 정보가 실시간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접근법으로 절세에 나섰다 감사 대상에 오르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체가 한 운영 기록, 특히 금융 내역은 전체가 다 디지털화 돼가지고 IRS나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세금 보고를 할 때 정확하게 하는데 그 정확한 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투명한 회계다고 표현해요. 그 투명한 회계가 없으면 서로 간에 내가 세금 보고한 내역과 연방정부로 주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매칭을 하고 컴페어를 하고 클리어하고 베리파이 한다고요. 참 중요한 시대가 됐죠. 누락된 세금 보고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특히 올해는 연방정부 일시 업무 정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난 10월 마감된 세금 보고에 대해서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납세자가 수표를 발송했어도 이를 받아줄 수 있는 담당자가 없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 경우 수표는 잘 전달됐지만 입금 처리가 안 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회계 전문가는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한 경우 국세청에 연락해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지만 무엇보다 서면을 통한 세금 보고가 아닌 전자식 세금 보고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연방정부 크로스한테 제일 많이 타격받은 게 IRS였어요. IRS에 메일하신 분들 이번에 프로세스가 안 돼가지고 왜 은행에서 내가 보낸 체크 왜 이게 클리어가 안 됐냐 그래서 연락 오면 많아요. IRS 편지를 하잖아요. 사람이 없는데 편지를 누가 읽어봐. 체크를 보내면 체크를 정리해서 디파지트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디지털 페이먼트, 디지털 리펀, 뱅크로 디렉트가 함으로 해서 회계 전문가는 은퇴연금과 대학 등록금 등 절세가 가능한 부분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며 투명한 보고와 함께 합리적인 절세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올 연말까지 한 해 소득과 지출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 내년 초부터 이뤄질 세금 보고 준비에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30대 한인 남성이 9살 여학생을 교실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준 데 이어 이번에는 한인 고등학교 교사가 여학생을 강제로 신체 접촉하고 학대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욕시 교육구 소속 브롱스 디자인 및 건설 아카데미에서 근무하는 60세 한인 남성 교사 김모 씨가 성적 학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전 지나가던 여학생의 엉덩이를 꼬집었고 피해 학생은 911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강제 접촉 및 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교육국 대변인은 해당 직원은 학교 공동체에서 격리 조치됐으며 유죄 판결 시 해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차도인데요. 출국이 금지된 상태라 시상식 참석 여부에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마차도는 일단 베네수엘라를 빠져나와 노르웨이로 이동 중인데 악천 후로 도착이 늦어졌고 대신 참석한 딸을 통해 수상 소감은 전했습니다. 송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벨 평화상 시상식에 수상자인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의 딸이 입장합니다. 끝내 참석하지 못한 어머니를 대신해 노벨상을 받고 수락 연설도 했습니다. What we Venezuelans can offer the world is the lesson forged through this long and difficult journey. That to have democracy, we must be willing to fight for freedom. 노벨위원회는 지난 10월 마두로 독재 정권에 맞서 베네수엘라의 민주화 운동을 이끈 공로로 마차도를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마차도는 지난해 대선에 도전하려 했지만 정권의 탄압 속에 출마하지 못했고 올해 초부터 모처에 은신해 왔습니다. 마두로 정권의 체포 위협에도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배를 타고 베네수엘라를 빠져나왔지만 악천후로 여정이 지연되며 제때 시상식장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는 마차도의 출국에 마두로 정부 일부 인사의 지원이 있었다면서 미국 관리들은 마두로 실각 후 국제사회에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신호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테러리즘 등의 혐의를 받는 마차도에 대해 출국할 경우 탈주범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베르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국방부가 군을 포함해 300만 명에 달하는 직원들을 위한 인공지능 AI 플랫폼으로 구글 모 회사인 알파벳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선택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선도적 AI 역량 중 첫 번째로 구글 클라우드의 정부용 제미나이를 출범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정부용 제미나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압도적인 미군의 무력에 범접할 수 없는 분석적이고 창의적인 역량을 장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 전쟁의 미래가 AI에 달려 있다면서 새롭게 도입될 소프트웨어가 군이 영상과 이미지를 신속하게 분석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어프레미아가 취항 이후 처음으로 연간 탑승객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취항 첫 해인 2021년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내선과 무착륙 관광 비행을 중심으로 8만 1천여 명을 수송했습니다. 그 이후 국제선 정기편 취항을 기점으로 성장세가 본격화돼 매년 가파른 증가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올해는 12월 중순을 앞둔 시점에서 이미 100만 명 탑승객 수를 돌파하며 취항 5년 만에 연간 100만 시대에 진입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에어프레미아는 국내선 없이 장거리 미주 노선을 중심으로 운항해온 항공사라는 점에서 이번 성과의 의미가 큽니다. 제한된 공급 속에서도 장거리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최근 글로벌 여행 시장의 장거리 선호 흐름을 선도했다는 평가입니다. 올해 여객 증가에는 기재 확충과 신규 노선 개설이 주요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객 성장은 매출 실적으로도 이어져 지난해 약 76만 명 탑승객으로 5천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연말 추가 기재 도입이 완료되면 내년에는 월 평균 10만 명 이상의 수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2주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초반에 약세를 강세로 뒤집었는데요. 다우존스가 가장 강하게 탄력받았고 S&P 500이 그 뒤를 따른 가운데 개장 내내 뒤처진 내스닥은 다우존스 상승폭의 3분의 1 정도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역시 동반 상승하지 못하고 세 종목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예상했던 올해 세 번째 금리 인하가 발표된 가운데 우려와 달리 연속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 톤은 포모 현상을 자극했습니다. 최근 좀처럼 불붙지 못했던 매수 심리가 살아난 건데요. 그럼에도 기대만큼 강력한 패닉 바잉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감 후 발표될 오라클 실적에 시선이 빠르게 옮겨지며 관망세가 짙어졌는데요. 이번 오라클의 실적과 전망은 AI 시장 전체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입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성장률과 수주 잔고 등은 AI 섹터에 불을 붙일 수도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중요한 기로임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